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오늘 양리그의 싸이 영상 투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지금부터는 투표 결과를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메리칸 리그입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 쉐인 비버는 만장일치 수상이 확실시됐는데요. 올해는 비정상적인 시즌으로 비버가 양리그의 중부지구 팀만 상대했다는 변수가 있긴 했지만 결과는 역시 만장일치였습니다. 이로써 비버는 1972년 게일로드 페리, 2007년 CC 사바시아, 2008년 클리프리, 2014년과 2017년 코리 클루버에 이어 사이영상을 차지한 역대 5번째 클리브랜드 투수가 됐습니다. 만장일치 사이영상 수상자가 나온 건 2014년 클레이튼 커쇼에 이어 6년 만인데요. 2000년대 만장일치 선수들만 정리해보면 2000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2002년 랜디 존슨, 2004년 요한 산타나, 2006년 요한 산타나, 2007년 제이크 피비, 2010년 로이 할러데이, 2011년 저스틴 벌랜더, 2014년 커쇼와 올해 비버로 산타나만이 2번의 만장일치 수상에 성공했습니다. 리그 MVP, 사이영상, 감독상, 신인상처럼 전미야구 기자협회가 뽑는 개인상은 각 구단 담당 기자가 2명씩 참가하게 되는데요. 명예전당 투표가 한번 투표권을 갖게 되면 매년 참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상 투표는 돌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조 마우어의 MVP 수상 때 시애틀 담당 기자 자격으로 참가한 일본인 기자가 4위를 한 미겔 카브레라에게 1위표를 줘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비버는 7점에 해당되는 1위표를 30명 모두로부터 받아 210점 만점을 얻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투표에서는 과연 2위가 누가 될지가 궁금했는데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마에다가 30장 중 18장을 가져감으로써 총점에서도 92대 51로 류현진 선수를 크게 앞서게 됩니다. 두 번째로 2위표를 많이 얻은 선수는 1.99의 평균자책점으로 1.63인 비버에 이어 평균자책점 2위를 한 댈러스 카이클이었는데요. 카이클이 2위표 5장, 류현진이 2위표 넉 장을 얻습니다. 여전히 평균자책점은 사이영 투표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사이영상 순위를 다시 정리해드리면 1위가 쉐인 비버, 2위가 마에다, 3위가 류현진, 4위가 게리 콜, 5위가 댈러스 카이클, 6위가 랜스린, 7위가 루카스 지올리토, 8위가 크리스 베싯, 공동 9위가 딜란 번디와 리암 핸드릭스, 그리고 5위표 한 장을 얻은 프람버 발데스가 11위가 됐습니다. 류현진은 2위표 4장, 3위표 7장, 4위표 5장, 5위표 넉 장을 얻는데요. 놀라운 건 류현진 선수에게 표를 던지지 않은 기자가 1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전미 기자협회 투표는 명예전당 투표와 달리 표를 던진 결과가 세세히 공개되는데요. 미네소타 기자 2명이 모두 마에다에게 2위표를 던진 반면 토론토 기자 2명은 토론토 선 기자가 마에다 2위, 류현진 5위, 스포츠넷 기자가 마에다 2위, 그리고 류현진에게는 5위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 동부지구 기자들을 보면 양키스 기자 2명은 한 명이 류현진에게 3위, 다른 한 명이 표를 주지 않았고 보스턴 기자 2명은 모두 5위, 볼티모어 기자 2명은 2명 모두 표를 주지 않았고 템파베이 기자 2명은 한 명이 2위, 한 명이 5위를 주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부지구 기자들이 오히려 류현진 선수에게 상당히 야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소개해드리는 건 누구의 책임을 묻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쨌든 류현진 선수가 2위를 해 리그를 바꿔가면서 달성한 2년 연속 2위라는 더 보기 좋은 기록이 탄생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렇다면 기자들은 왜 마에다에게 더 많은 표를 줬을까요? 저는 올 시즌은 무려 넉 달을 기다려서 열린 60경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시즌 초반도 시즌 후반 못지않게 중요했고 류현진 선수가 첫 2경기에서 9이닝 8실점을 한 게 4월이 아니라 7월이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마에다가 8월 19일 미러키전에서 9회까지 노히트를 이어간 것도 이미지 투표에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2011년 트리플 크라운 달성과 함께 만장일치 사이영상을 수상한 벌랜더는 2012년에도 수상이 유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 지역지 출신인 팍스 칼럼니스트 폴 모로시가 프라이스를 1위, 벌랜더를 2위로 적어냄으로써 총점에서 4점 차이로 2위를 합니다. 만약 모로시가 반대로 썼으면 벌랜더의 2점 차 승리였습니다. 벌랜더와 템파베이의 악연은 2016년에도 이어지는데요. 템파베이 기자 2명이 벌랜더에게 5위표도 주지 않음으로써 보스턴 릭 포셀로가 수상자가 된 겁니다.
이 기자 2명이 벌랜더에게 3위표만 줬더라도 벌랜더는 1위가 될 수 있었는데요. 만약 2012년과 2016년 수상에 성공했다면 벌랜더의 싸이 영상 숫자는 2개가 아니라 4개일 겁니다. 저는 이처럼 개인상 투표는 참가자가 너무 적고 개개인의 선택이 너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기 투표에 가까울 때가 많고, 그래서 너무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마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수상 경력이 선수의 커리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팬들 입장에서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이제는 내셔널리그 투표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내셔널리그 최종 3인 바우어, 디그롬, 다르비슈는 누가 수상하더라도 역사가 탄생하는 거였는데요. 바우어는 최초의 신시내티 투수, 다르비슈는 최초의 아시아 투수이자 일본인 투수, 디그롬은 그렉 매덕스와 랜디 존슨에 이은 역대 3번째 3년 연속 수상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바우어가 1위 27표, 다르비슈가 3표, 디그롬이 0표로 다소 싱겁게 갈렸습니다. 내셔널리그 또한 결국 평균자책점 순위대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우어가 1.73으로 유일한 1점대 투수, 다르비슈가 2.01로 2위, 디그롬이 2.38로 평균자책점 4위였습니다. 나머지 순위를 살펴보면 디넬슨 라멧이 4위, 맥스 프리드가 5위, 코빈 번스가 6위, 에런 놀라와 데빈 윌리엄스가 공동 7위, 카일 핸드릭스, 잭 갤런, 클레이튼 커쇼가 공동 9위가 됐습니다. 싸이 영상이 3개, 2위를 2번 한 커쇼는 통산 9번째로 싸이 영상 투표 10위 내에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만약 저에게 표가 있었다고 하면 저는 바우어를 뽑았을 것 같은데요. 바우어는 첫 4경기에서 3승 0.68, 마지막 4경기에서 2승 1패 1.24로 시작과 마지막의 임팩트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반면 다르비슈는 2013년에 이어 2번째 2위를 하게 됐는데요. 2013년은 1위표를 한 장도 얻지 못한 2위였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싸이 영상에 접근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1008경기에서 7승 1패 1.44를 기록할 때까지만 해도 싸이 영상이 떼놓은 당상처럼 느껴졌던 다르비슈는 바우어가 2승 1패 1.24를 기록한 마지막 4경기에서 1승 2패 3.12에 그친 것이 뼈아팠습니다. 그래도 다르비슈는 1위표 석장을 얻음으로써 지난해 류현진 선수가 기록한 1위표 한 장 기록을 넘어섰는데요. 누가 다르비슈에게 1위표를 줬나 살펴보니 컵스 기자 1명과 피츠버그 기자 1명, 그리고 샌디에고 기자 1명이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마에다가 아메리칸 리그 2위, 류현진이 3위, 다르비슈가 내셔널리그 2위에 오름으로써 역대 아시아 투수들이 최고의 성과를 낸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였습니다.